자,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벌써 이제 좀 3일이 지났는데, 이제 당일날은 뭐 문제 해설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해서 급하게 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제 총평을, 제가 올렸습니다만, 오늘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서 이제,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만나서 또, 시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만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험 특징은, 그죠? 이제 박스에서 개수 고르기 문제가 두 개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종적 병기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이고, 난이도 조절 방법에서 그나마 그저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나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평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등장할 줄 알고, 제가 이제 올해 작년 모의고사에서 꾸준히 전국 모의고사에서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외에도 그 다음에 이제 뭐 OX로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박스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뭐 형태로 직접 정확하게 틀린 지문을 고르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괄호 넣기를 고르는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의 유형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런 형태가 다양한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론 비중이 올라갔는데, 작년부터 우리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뭐 또 실무 법령만 우르르 이렇게 좀 출제를 하더니, 실무 법령은 솔직히 지식이 좀 짧은 입장이면 뭐 그저 오답십이 없고 가장 출제하기 편한 거라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무 법령도 중요하지만 실무에 필요한 이론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론하고 실무를 적정히 조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작년까지는 뭐 실무 법령에서만 출제를 하다가 올해는 또 갑자기 뭐 이론이 그저 대폭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아마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이상은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에서만 강의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출제위원은 대부분 현직 출신들이 이제 현직 출신이면서 교수님으로 임용되신 분들이 대부분 선택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현직일 때 그 승진시험을 봤던 그 날카로운 기억이라든지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많이 퇴보가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조금 전범위를 골고루 실무적으로 출제하는 데는 조금은 현직 승진의 고득점자보다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론적인 부분은 당연히 교수님들이 조금 더 낫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강론 출제 비중이 너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제 책 기준으로 보면 강론은 5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실무종합 같은 데 보면 범죄학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청원경찰도 어거지로 경비경찰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겨우 7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텐던시 어떤 경향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찰학은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또 강론이 그저 아주 전문 실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 이상은 강론에서 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강론을 이렇게 그저 무단으로 갑자기 줄였다라는 것은 조금 출제위원이 그저 이제 고시계장이 아마 제시한 가이드를 좀 신중하게 그저 따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제위원 들어갔을 때에도 고시계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현직들 같은 경우는 고시계장 뭐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겠지만, 대학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고시계장 입장에서도 함부로 또 선배니까 대학이 어렵고 해서 좀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난이도 조절 문제에서 하여간 이번에 출제위원 분께서는 조금 좀 디스 좀 하겠습니다. 난이도 조절 능력이 조금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스 문제는 그나마 괜찮은데, 개수 고르기는 그렇지만은 뭐 지역적으로 무슨 뭐 청원경찰 배치 관련해서 서장 통보라든지, 뭐 물론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에 사수한 거는 서장에서 대부분 맞춘 친구들이 많습니다만,
뭐 아니면 그죠 이제 로버트 필경 같은 경우는 2번은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경찰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그 기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그저 작년에 그저 재작년이죠. 외국 경찰 제도를 빼면서 로버트 필경이 같이 빠져버려 가지고 올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지역사회 경찰 활동하고 연결해서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예방 중심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서 맞춘 친구들도 있고 또 설명했지만 뭐 맞추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자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그저 이제 조금 지역적인 문제 특히 그저 뭐 최규식 경무관이나 정정수 경사에 대해서 인본경찰, 문화경찰이라는 단어 집어넣은 건데 인본경찰은 안병환, 문화경찰은 여러분들이 그저 차인력 경무관 뭐 이런 정도로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뭐 김준규 목포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적인 걸 가지고 출제에서 난이도 조절하는 거는 출제위원회 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난이도가 높은 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뭐 도로교통에서 교통사고 처리 관련 법령이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서 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생활안전에서 또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와 일반 성범죄와 청소년 보호법의 경계선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해서 난이도 조절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아주 훌륭한 내공이 높은 출제위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고 쉽지 않다 보니까 그냥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지요. 그냥 지엽적인 지문 가지고 그냥 틀리게 하겠다라는 목적으로만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디 자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물리력 행사 기준인데 비례 원칙을 제 수업 들으면서 숙지를 한 사람이라면 이걸 틀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도 대부분 맞췄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인데 이게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문제 당연히 샘플에는 없지요. 그런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소극적 저항, 경찰의 지시에 단순히 불응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그저 고위험 물리력입니다. 급소를 찌르는 것은 뭐 이런 물리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례 원칙 입각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여러분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면서 출제 경향이 좀 들쭉날쭉하는 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시계장의 통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찰청에 대한 쓴소리에서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직이 그죠 그다음에 교수님들하고 같이 함께 출제함으로써 조금 이론적이고 연구가 필요한 문제는 교수님들이 좀 출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 법령이라든지 개정 법령 그다음에 이제 뭐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직 그죠 승진 시험에서 고득점자들이 출제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점수대가 궁금할 건데 70점 정도면 합격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정 점수도 뭐 7, 80점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거의 국사 영어에 밀리지 않는 정도 점수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점수가 좀 애매한 친구들은 8월 달에 그대로 이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필학을 해도 필기와 면접을 좀 병행을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면접이나 체력은 보다는 필기 시험을 그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고득점 쪽으로 그저 자기를 한번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총평은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기출 해설 강의는 일단은 학원 그저 이제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 있고 제가 그거를 2시에 급하게 촬영하느라고 간략하게 진행이 됐는데 시간이 나면 또 유튜브에도 한번 그저 조금 시간을 두고 해설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